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이번 강의는 1년 12달 중에서 9월부터 12월까지에 해당되는 달에 대한 유래와 기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숫자 연관되어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9월이 왜 7이라는 숫자하고 연관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앞에서 이제 1월부터 8월까지 설명을 하면서 두 명의 왕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율리우스고, 그래서 그게 줄라이라는 7월 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거스트, 이 발음은 아우구스투스라는 옥타비아누스라고 표현되기도 하죠.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존엄자 이런 칭호를 받게 되면서 그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로 1년 12달 중에서 8월 달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율리우스는 인류의 역사상 1년 12달 365일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의 역할을 톡톡하게 합니다. 두 명의 인물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율리우스하고 그레고리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 이제 율리우스가 만든 달력 체계, 1년 12달 체계 중에서 율리우스의 이름을 이제 넣어서 7월 달이 들어가게 된 거죠. 두 개의 그 달력 기준이 존재했었는데 율리우스력이라고도 하고 또 그레고리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율리우스라는 사람이 그 1년 12달에 대한 기준, 시차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개혁과 같은 거대한 변화를 이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리우스가 바로 줄라이가 들어갔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고 있는데 12문제를 보고 있어요. 네, 12문제인데 갑자기 두 명이 끼어들어요. 답안지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참 6월 달까지 잘 쓰고 있었어요. 근데 7월 되니까 갑자기 푹 뛰어나와서 밀려 쓰게 됩니다. 숫자가 밀리면서 라틴어에 septem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eptem은 이제 영어로는 seven, 숫자 7을 의미합니다. 두 명이나 끼어들다 보니까 답안지가 뒤로 밀리게 됐어요. 어떨 게 돼? 둘이 밀리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저기 감독관한테 한 번만 봐주세요. 시험지 급체 이거 할까요? 저 같으면 하겠지요. 바꾸자 이거. 어? 그래서 숫자하고 이렇게 달을 의미하는 단어가 전혀 안 맞는데 안 맞잖아. 틀렸어. 정답 아니야. 이럴 수도 없고. 어떻게 율리우스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세종대왕은 부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종대왕은 이제 광화문에 있으니까 가서 자주 만날 수 있어요. 저번에도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율리우스는 어디에 있대요? 어쨌건요. 그래서 숫자 7을 의미하는데 끼어든 두 개, 밀려쓰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두 개가 뒤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이 아니라 이제 9월 달이 돼버린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싹 나가거나 아니면 뒤에서 밀어요. 그럼 나만 내나 밀려 쓰고 이렇게 되면서 라틴어 septem이라는 단어가 seven에 연결됩니다. 뒤에 단어들도 연속으로 밀려요. 답안지 밀렸었는데 이제부터는 정답으로 해야지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이제 라틴어 배워야 돼. 영어 단어 발음도 힘들어 죽겠는데 라틴어까지 몇 개 안 돼. 그냥 숨 한 번 쉬고 그냥 자, 어차피 할 거. septem. 그래서 이 숫자 7이 이제 9월달이 돼버린 거. 9월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는 7이야.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거에 대한 발음은 현재 한글로도 표기할 수 있어서 제 수고를 좀 덜어주었죠. 대신에 현재 외래어 표기법과는 다르게 밑에 P에 해당하는 피읍 받침을 그대로 썼습니다. 물론 소리 날 때는 뭐 다르게 소리 날 수도 있겠죠. 발음하는 방법은 September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받침으로 되어 있는 리을은 흘리거나
뚜렷하게 발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월에 해당하는 단어는 숫자, 제가 밑에도 표시를 해놨습니다. septem이라는 단어가 7이다. septem을 제가 한 10번 가까이 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septem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게 될 거예요. September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다음 마찬가지죠. 옥토라는 거 혹은 악토로 발음되기도 하는데 octopus 그러면 문어지요. 제가 문어는 앞에서 제가 8월달 하면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문어 다리가 몇 개인지 꼭 세보라 그랬어요. 문어를 셀 때 다리부터 세야 돼요. 저는 제 어머니한테 정말 원망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제가 그런 걸 좋아했어요. 문어 다리, 오징어 뭐 이런 걸요. 그 해산물 중에서 이렇게 말려놓은 거. 그래가지고 정말 저는 오징어를 하루에 한 마리씩 먹었고요. 문어 다리를 그냥 실제 문어 다리는 아니지만 그 페루인가 이쪽에서 온 거. 어머니가 저 좋아한다고 제가 대학생일 때 그때도 먹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제가 정말 이빨 때문에 고생 많죠. 그러니까 지금은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지금도 저 휴게소 같은 데 딱 가면 저희 가족이 같이 갈 때 있죠. 저도 모르게 문어 딱 잡으면 주변에 있는 저희 가족들이 손바닥 탁 쳐요. 근데 이제 옥토, 그 문어 관련되는 그런 것들 두 종류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의 이제 다리를 쭉 세보면 문어 다리는 8개. 그래서 octopus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8인데 또 밀려쓰기 된 거 2개 추가해야 돼요. 8 더하기 2. 이건 가능하죠? 8 더하기 2. 그래서 8월이 아니라 10월이 됩니다. 갑자기 또 8에다가 막 제 생각나가지고 그 상황에서 2 더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10월은 그냥 October 혹은 October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와 아의 발음인데 정확하게 우리말 오에 해당하는 발음이나 아에 해당하는 발음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 소리를 저도 몇 번을 고민을 해봤었는데 입모양을 오로 하고 소리는 아로 내면 돼요. 근데 저도 잘 안 돼요. 뭘 설명할 때만 그렇게 하지 이미 굳어져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리 같은 경우에는 October 혹은 October 이 발음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기억하실 여러분들 상식이라면은 8하고 연관되어 있다. 그럼 뒤에도 또 똑같아요. 자, 그럼 11월인데 11월은 빼기 2를 하면 9가 되죠. 그러니까 노젬이란 단어가 바로 라틴어로는 9를 의미합니다. 9. 그러면 이 단어가 이제 영어 단어에서 달력을 의미할 때 몇 월 달을 이야기할 때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저에게 수학적인 원리를 요청하는 거죠. 더하기 2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새로 배울 게 뭐냐면 영어의 V 발음입니다. 저는 영어의 V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다 이야기해요. 영어의 V는 우리말 비읍이 아니에요. 우리말 비읍이 또 영어의 B냐? A, B, C, D야 두 번째. 또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이 세 개의 소리가 다른데 영어의 두 번째 글자인 B는 목젖이 울리는 소리입니다. 유성음이라고 해요. 목젖이 울린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K-푸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고기 한때는 불고기 잡숴봐 이거 해가지고 했잖아요. 불고기. 그럼 걔네들 어떻게 해요? 불고기라 그래요? 불고기. 왜 거기서 젓가락으로 확 쑤셔 놓고 싶어요? 왜 야풀 해봐 풀. 다른 소리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막
기름져 보이고 막 목젖이 울리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같은 소리는 아니지만 그나마 이제 소리를 내는 위치가 이제 같기 때문에 영어의 V는 우리말 비읍하고 목젖 울리는 거 빼놓고는 다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대신에 여기에 나오는 V 발음은 좀 다릅니다. V는 현재 우리말에서는 아예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V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한 번씩 연습을 하세요. 이 소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또 목젖까지 울리는 정말 내기 어려운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1995년부터 이 소리를 어떻게 구별할까 하는 거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인 비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없는 글자를 제가 1995년도에 여러 개의 글자를 개발해 가지고 표기를 했었는데 이 영어의 V는 그냥 훈민정음 표기 당시의 글자 표기를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그냥 가져온 건 아니고요. 원래 이름이 순경음이라는 소리로 정의가 있기도 해요. 입술 소리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랫입술 그래서 V 소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옛날 영화 로보트 태권 V 그리고 지금은 뭐 응원 구호로 화이팅 일본식 영어 발음인 F를 히읗으로 한 화이팅을 많이 쓰죠. 그 전에 이제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 꼰대 티나 이거 하지 마시고 그때는 빅토리라는 단어를 많이 응원해 했어요. 그래서 VICTORI 짝짝 뭐 이렇게 박수치고 아유 경험이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 V는 그 V라고도 표현하기도 했고 근데 V는 아니잖아 해가지고 최근에 어떤 사람 보니까 B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이기도 한 영어의 V에 해당하는 소리로는 비읍 아래의 작은 동그라미.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 잠깐 갔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국어학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저 소리를 경상도 어느 산골에서 들어가지고 녹취해놨대요. 그럼 또 제가 뭐라 그래요? 그럴 수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녹취록 좀 들어보자고요. 근데 자기가 듣긴 들었는데 그 소리가 이 소리라는 걸 내가 녹음을 안 해놔가지고 녹취록이 때문에요. 아니 그 테이프가 이렇게 찍 늘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소리 지금 내가 아까비 이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 소리에 가까운 소리가 우리말에서 존재했었고 있었기 때문에 세종대왕도 저 표기까지 굳이 저렇게 어려운 글자 쓰는 게 이제 동그라미까지 표기해야 되니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공룡이냐고요?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본 적은 없어요. 하긴 저도 제 전용 비행기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근데 본 적은 없어요. 자, 근데 이 소리가 영어의 V로 저는 표기하는 게 적합하겠다 해서 저 동그라미 표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내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윗니로 아랫입술. 그래서 November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이 글자 표기를 영어에 V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글자 표기와 소리의 연관성을 우리의 인지 능력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소리로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빅토리가 아니라 빅토리 발음도 하게 돼요. 이렇게 이제 자기의 V 발음을 한번 고치는 과정,
힘들지요. 막 이렇게 하는, 자기가 몸이 배인 건데, 특히 우리의 입에 혀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세종대왕도 그런 소리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글자 표기로 영어의 리 발음을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 1년 12달 중에 마지막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이라는 단어는 디셈이라는 라틴어입니다. 물론 디셈은 데시멀이라든가 지금도 그 어원을 가지고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긴 하죠. 그래서 십진법, 영어의 숫자 체계 이전에 아라비아에서 개발한 그 숫자 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숫자를 보면 아라비아의 십진법 같은 경우 굉장히 인류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글자 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디셈이란 단어는 숫자 기호로서도 사용됐겠지만 언어 생활에서 많이 표현됐었습니다. 그래서 디셈이라는 단어하고 연관되는 어원들도 상당히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단어는 영어의 10에 해당됩니다. 10번째죠. 그럼 1년 10달 있었는데 2개 끼워 넣은 거죠. 12달로 만들고 365일 하고. 제가 안 그랬어요. 맨날 좀 어렵거나 그런 내용 나오면 제가 그런 줄 아는데 좀 기록을 저는 전달하는 거지. 저한테 막 잘 안 되면 막 나한테 성질을 내고. 그 어려운 이유가 원래 저런 발음이에요. 왜 저보고 성질 내냐고요? 5천 원 만에 해봤어요. 자, 디셈이란 단어가 10, 열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요. 그래서 저 단어가 영어 단어. 뭐 프랑스, 라틴어 계열인 프랑스에서는 BER이 아니라 BRE로 표기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단어의 영어 발음은 December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1년 12달에 대해서 3개의 파트로 나눠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이러한 단어에 담긴 상식과 거기에 각각의 의미 이런 걸 살펴보면서 우리 인류가 축적해 놓은 지식의 한 단면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여러분의 발음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